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챗 GPT가 말하는 햇여혼하면 지옥, 징역보다 힘든 이유. 햇여혼이 지옥, 징역보다 힘든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 어떤 얘기냐면, 나의 그런, 그 주변 도로긴 하지만, 그 자리에 사람들이 쫙 다 모였단 말이야.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내 친구들 포함해가지고, 내 친구, 형들, 형수들 보면 진짜 개판이라니까.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저한테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애 막 대놓고 맡기니까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좀, 야, 야, 좀 힘들다 그러면, 어머니, 어머니 손자잖아요. 야, 네 아들이라고. 약간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굳이 그렇게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뭐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어디까지나 뭐 제가 옛날에도 썰내미 형이랑 나왔을 때, 직모형 채널에 나왔을 때 했던 얘기, 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래도 확률적으로 이게 굉장히 쉐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자리에 있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가 괜찮은가 했을 때 6분의 1 확률이 나왔단 말이야. 완전히 러시안 룰렛이지, 6분의 1이면. 한 17% 정도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챗 GPT가 똑같이 한 거야. 자기 나름대로 근거를 낸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까샥. DC 실베에 올라온 글인데, 근데 맨 처음에 딱 보자마자 주겔에서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주겔에서 올라왔으면 약간 여기는 조금 과하잖아, 그지? 그래서 봤는데 한국 자이어의 특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 리스크 종합 분석 보고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서로는 현재 한국 남성이 한국 자유와 결혼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논의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질적인 부분과 특성을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뭐 이게 이렇게 나왔더라고. 공주병 및 피해의식 확률 85%. 그래서 한국 자유는 높은 수준의 자기 중심적 사고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 뭐 그건 맞는 말이지. 독박육아, 독박가사 등 피해의식을 강조하며, 반대로 남성에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소득 동률원 지수도 낮고,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거니까 남성이 더 책임을 많이 지는 구조. 이게 2-1. 그리고 2-2 감사지수 부족.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유명한 테스트지. 그 카카오톡에서 했던 거 아니야. 카톡에서 거의 뭐 표본이 몇백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감사한 게 부족하고, 결혼 후에도 남성의 희생을 기본적인 의무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건 확률 80%. 그리고 결혼 후 남편의 경제적 부담 증가는 확률 100%고, 결혼 유지 시에도 남성이 불행할 가능성은 확률이 75%.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남성의 가족 내에서 주도권을 가지기가 어렵고, 뭐 처가 행사, 경제적 부담, 가사 분담 요구로 인해 가지고 휴식이 어렵고 사회적 역할은 증가되고 있다. 뭐 요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더라고.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 뒤로도 더 있어. 기형아 출산 위험률 증가, 확률 25에서 30. 그리고 국제 결혼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성의 과소비 성향 및 남성의 경제적 착취 확률 70에서 75. 여성의 교육률과 사교육비 강요라고 해서 뭐 교육률이 좀 높은 거는 있어. 그래서 본인의 학습 실패를 보상받으려는 심리에서 과도한 사교육을 강요하는 경우가 흔한데, 문제는 자기가 벌어서 충당한 게 아니라 남편을 갈구는 부분으로 충당을 한다라고 해서 남편의 소비는 극도로 제한하고 남편은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한다라고 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긴 해. 그래서 나는 부업 뛰는 남자들 좀 많이 봤거든. 통상적으로 이제 남자들이 평균 소득이 말이잖아. 평균 소득이 항상 말하지만 300을 버는 사람보다는 300을 벌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평균 소득 꽤 캐봤자 뭐 이제 330에서 350까지 올라온 것 같더라고. 근데 평균 소득이 항상 상위 30% 정도에서 되잖아. 그러면 뭐 아직까지도 중위 소득은 300을 넘지를 못하는 상황이거든. 그래가지고 요렇게 되면 나가서 또 부업을 해. 배민이라던가 난 그런 거 많이 보고, 그리고 그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번아웃 와가지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냥 시골 간 사람 얘기도 들었어, 실제로. 그래서 뭐 요런 게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남성의 결혼 후 겪을 주요 리스크 분석. 경제적 손실 확률은 100%고, 결혼 후 유지 시에 불행할 확률은 75%고, 결혼 전후 경제적 부담 증가 확률은 100%고, 남성이 여성의 채무를 갚을 확률 75%. 난 여기서부터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뭐 애초에 뭐 주결에서 올라온 거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믿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박탈감 확률은 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남성 행복 확률은 제로의 수렴을 하는 거야. 제로의 수렴을 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자와 결혼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대. 그래서 난 맨 처음에 이거를 보자마자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챗GPT에 물어봤거든. 그래서 야 이거 네가 작성한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해당 글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특정한 편향된 시각을 기반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객관적인 통계나 연구 자료 없이 주관적인 주장과 부정확한 확률 수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 여성과 한국 남성에 대한 일반화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맨 처음부터 이게 주계일 때부터 뭐 그럴 거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근데 일단 이걸 보는 사람들 반응은 그랬어. 그걸 모르니까 야 그냥 웃기긴 하다. 틀린 말이 하나가 없냐. 그리고 내용부터가 그냥 주계를 저지능 도태남들 복붙인데 뭘 믿으라는 거냐라는 이야기. 불행할 확률이 850%다. 그리고 햇녀들 큰일 났다. 이제 자남들도 책임 안 지려고 결혼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는데 근데 이 챗 GPT가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자기가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얘가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챗GPT한테 어떤 특정한 말투부터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걸로 이제 주계를 학습시키게 되면 주계에서는 안 좋은 것만 이게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주계 내용을 토대로 나온 결과가 저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과장된 느낌이지, 그치? 여기서 말하는 햇여혼과의 결혼이 행복할 확률은 제로에 수렴하는데 저는 그래도 한 17% 정도는 된다고 했잖아. 러시안 룰렛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재밌는데 근데 그거는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얼핏 보기 하면 방금 전 말했던 그런 거 있잖아. 한국 자유들이 되게 불행한 이유들이 그 옛날에 카톡에서도 300만 명인가 조사를 한 건데 실제로 그런 뭐 감사함이나 이런 걸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20대 젊은 사람들이 50대보다도 더 낮게 나왔거든. 50대, 60대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아직도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직무형 채널에 나왔던 어떤 일본 여자가 그 고시원 사는 이야기를 올렸거든. 고시원에 얼마 산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고시원에 살게 되면 뭐 라면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직무형이 그래도 좀 그게 좀 살면 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분이 했던 게 자기가 이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걸 좀 이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난 좀 많이 기억에 남거든. 그래가지고 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 가지게 되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통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좀 깔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다들 이제 횟가닥 도는 그런 느낌이 들지. 그래서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일본에서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 일본에서 중상층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과일을 먹고 싶을 때 과일을 편하게 사 먹을 수 있잖아. 그럼 그게 중산층이라고 하더라고.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나도 뭐 과일을 그러면 편하게 사 먹는가라고 할 때 나는 과일을 편하게 사 먹진 않아. 나도 과일은 편하게 사 먹지 않고 생각해 보니까 과일이 비싸 진짜. 막 배 같은 거 보면 기본 10,000원 넘어가고 딸기도 한 소쿠리 10,000원 그냥 넘어가잖아요 요새는. 그러면 내가 먹는 과일이 뭔가라고 하니까 나는 그걸 제일 많이 먹더라고. 사과 같은 거 한 이제 6개 봉다리 이렇게 해서 한 8,000원에 파는 거라던가 바나나 이런 건 내가 그래도 많이 이게 내가 부담 없이 사 먹는 편이거든. 근데 나도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게 그건 좀 잘 안 먹어지더라고. 이상하게 뭐 배라던가 너무 비싸 진짜. 배는 진짜 여러분 가보면 배 막 네 쪽 이게 큰 거 4개 내두고 그거 막 몇만 원씩 합니다 진짜. 보면서도 확실히 중산층에 대한 우리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올려치기 됐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도 문득 들어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안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주계를 내용을 학습시키면 저렇게 나오는데 저렇게 보면 0%인데 0%까지는 아니야. 그치? 0%까지는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래도 한 30%까지는 잘 사는 것 같은데 30%. 내 주변은 조금 더 낮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한 30%까지는 잘 살지 않을까. 뭐 일단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